아침부터 내리기 시작한 눈으로 동북부 일원 1,200여 편의 항공기가 결항됐습니다. 연방의회가 정부의 셧다운을 막기 위한 방안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애플과 아마존 등 미국의 대기업들이 드리머에 대한 영구 구제를 의회에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한국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는 미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들은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뉴저지주 뉴욕과 시카고 등이 아마존 제2본사 유치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아침부터 내리기 시작한 눈이 오후에는 작은 얼음 알갱이의 쌀아기 눈으로 그리고 저녁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많지 않은 적설량이었지만 동북부 일원 1,200여 편의 항공기가 결항됐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뉴욕 일원에 내리기 시작한 눈은 오후 들어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쌀아기 눈으로 바뀌었습니다. 당초 아침 이른 시간부터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돼 대부분의 학교가 휴교 조치되면서 아침 출근길은 한산했고 도로에 염화칼슘 살포 등 빠른 제설 작업으로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뉴욕시 대부분의 지역은 1인치 내외의 적설량을 보였으며 업스테이트 등 외곽 지역은 3인치 정도의 적설량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눈으로 북동부 지역 공항의 항공기 1,200여 편의 운항이 중단되면서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기온이 오르면서 현재는 비가 내리고 있으며 내일은 맑은 가운데 영상의 기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방의회가 정부의 셧다운을 막기 위한 방안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국경 장벽 건설 예산은 대폭 삭감됐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강한 불만을 표했습니다. 지한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의 협상 대표들은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셧다운 방지 협상 시한으로 정한 오는 15일을 앞두고 원칙적으로 합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남쪽 국경 장벽 설치를 둘러싼 역대 최장기인 35일의 셧다운을 잠정 중단하고 오는 15일까지 3주간 협상 시한을 부여했습니다. 협상에 나선 공화당 소속 리처드 셸비 상원 세출위원회 위원장은 우리는 원칙적으로 합의에 도달했다며 실무진이 세부 사항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소속 니타 로위 하원 세출위원장은 정리된 합의안이 오는 13일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합의안에는 남쪽 국경에 담장을 세우기 위한 비용 13억 7천만 달러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지난해 의회가 할당한 것과 거의 같은 규모로 트럼프가 원하는 비용 57억 달러에는 크게 못 미치는 액수입니다. 양측이 합의한 비용으로 장벽을 쌓는 거리는 55마일.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희망한 200마일 이상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민주당이 새로 내놓았던 구금시설 내 침상 축소 요구는 사실상 철회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백악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협상 내용에 불만을 표하고 합의 사항의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애플과 아마존 등 미국의 대기업들이 드리머에 대한 영구 구제를 의회에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 기업은 트럼프 대통령이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제안했던 다카 연장 제안을 매개로 드리머 구제 법안 도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추방 위기에 몰린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 다카 수혜자들을 영구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의회에 보냈습니다. 애플과 아마존을 비롯한 미 100여 개 기업은 서한에서 연방정부가 재가동되고 이민과 국경 보안 문제에 대한 협상이 재개될 것으로 보이는 지금이 의회가 드리머들의 구제 법안을 통과시킬 때라고 밝혔다고 CNBC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기업들은 서한에서 절대 다수의 미국인들이 드리머들을 추방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는 것을 수없이 묵도해왔다며 미 고용주들과 수십만 명의 드리머들은 의회가 더는 지체 없이 초당적이고 영구적인 드리머 보호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다카수의 근로자들을 잃으면 미 국내 총생산에서 3,500억 달러, 미 세수에서 900억 달러의 손실을 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35일간의 셧다운 과정에서 자신이 요구하는 국경 장벽 예산 57억 달러를 예산안에 반영해주면 다카 프로그램을 3년간 연장하겠다고 민주당에 제안한 바 있습니다.
기업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제안을 매개로 제2의 셧다운을 막기 위한 공화 민주당의 협상에서 드리머 구제 법안의 도출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련의 이민 확대 시사 발언과 관련해 현 이민 정책과는 반대로 합법 이민을 확대하는 정책 선회를 준비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일 국정연설에서 언급한 합법 이민 확대 시사 발언은 이민 축소를 목표로 한 기존의 합법 이민 정책 기조가 변화할 수도 있다는 신호로 취업 비자 또는 취업 이민 정책이 변화할 가능성이 엿보이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정연설에서 합법 이민은 수많은 형식으로 미국을 풍요롭게 하고 우리 사회를 강하게 만들어주고 있다고 밝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들어오기를 원하고 있다며 합법 이민 정책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다음 날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낮은 실업률을 언급하며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밝혀 이민 확대 필요성을 언급하기까지 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의 일련의 이민 확대 시사 발언이 정책 변화 가능성에 대한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또 신문은 프랜시스 시스나 이민서비스국 국장이 최근 L1 주재원 비자 허용 범위 확대를 시사한 바 있어 주재원 비자 허용 확대와 H4 취업 비자 배우자 취업 허용 등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합법 이민 정책이 달라지기보다는 극히 제한적으로 일부 프로그램에서 규제가 완화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이민 서류 적체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 위기 수준을 맞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민 신청서를 낸 이민자들의 대기 기간이 1년 가까이 소요되는 등 장기화되고 있는데 이민 당국의 까다로운 심사가 주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민 서류 처리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각종 이민 서류 적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이민 당국의 이민 서류 처리 지연 실태가 위기 수준에 도달했다고 미 이민 변호사 협회가 지적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이민 서류 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14 회계연도에 비해 평균 91%가 늘어 2배 가까이 처리 기간이 길어졌습니다. 또 지난해부터 일부 이민 서류 접수는 감소했지만 이민 당국의 까다로운 심사와 서류 늑장 처리로 이민 서류 처리 기간은 오히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각종 이민 서류들 중 가장 적체가 심한 이민 서류는 가족 이민 영주권 신청서로 지난 2017년 8개월이 소요됐지만 지난해에는 11개월이 소요됐습니다. 반이민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급증한 시민권 신청서 처리도 평균 8개월에서 10개월이 걸리고 있고 상당수 신청자들은 1년 이상 기다려도 시민권 신청서 승인 통보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취업 이민 영주권 신청서도 대체로 1년 이상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전체 이민 서류 평균 처리 기간은 2018년 9월 말 현재 10개월로 나타나 지난 2014년에 5개월에 비해 2배 늘어났습니다. 이민 변호사협회는 이민 당국의 이민 서류 처리 지연 사태는 이민자 가족들뿐 아니라 이민자에 의존해야 하는 미 기업들에게도 피해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보건복지부가 한국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는 미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들은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외국인과 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 개선 방안을 오는 7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액의 진료를 받은 다음 출국해버리는 사례를 막기 위한 방안입니다. 한국 정부는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 제도를 개선해 오는 7월부터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과 재외국민들은 한국에 소득과 재산이 없어도 10만 원대 이상의 월 보험료를 지불하고 지역 가입자로 의무 가입하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외국인과 재외국민 지역 가입자는 한국 내 체류 3개월 이상이 지나면 임의 선택 가입하는 형태였습니다. 이 때문에 병이 없으면 아예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단기 체류한 뒤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자격을 얻고 고액의 진료를 받은 다음 출국해버리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왔습니다. 또 한국 내 취업한 외국인 직장 가입자는 내국인과 같이 건강보험 당연 가입 대상이어서 내국인과 똑같이 월급의 6.24%의 보험료율을 적용한 건강보험료를 내왔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외국인 지역 가입자는 지난 2017년 기준 1인당 매월 3만 3천 원의 보험료를 낸 뒤 연간 100만 원 정도의 혜택을 받아와 외국인 지역 가입자 건강보험 재정 적자폭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5년 만에 1,978억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또 외국인이 보험료를 체납하면 체류 기간 연장 허가와 재입국 등 각종 심사 시 불이익을 주기로 했습니다. 외국인과 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 개선 방안은 지난해 12월 18일 이후 입국자부터 적용됩니다. 또 의료보험 가입 후 연속 30일 이상 출국 시에는 자격이 상실됩니다. 아마존 제2본사의 뉴욕 설립이 전면 재검토되고 있다는 보도 이후 아마존 유치를 노리는 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뉴욕과 시카고 등이 아마존 제2본사 유치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퀸즈 롱알랜드 시티의 지역 정치인들과 주민들 사이에 아마존 반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틈을 타 뉴저지주 뉴욕과 시카고 등이 아마존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이샤 글로버 뉴욕 지역사회 경제발전 기업 회장은 아마존의 퀸즈 입성 계획이 무산될 경우 뉴욕으로 유치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뉴욕은 뉴욕과 거리가 멀지 않아 뉴욕에 자리 잡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글로버 회장은 퀸즈에 아마존을 유치하는 대가로 뉴욕시가 아마존에 30억 달러 규모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두고 뉴저지 주정부와 뉴욕시 정부는 지역에 들어오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의회로부터 승인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아마존이 제2본사 최종 후보지 중 한 곳이던 일리노이주 시카고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 매체 시카고 비즈니스는 소식통을 인용해 일리노이주 신임 주지사는 워싱턴 포스트가 뉴욕시의 아마존 제2본사 유치 무산 가능성을 보도한 직후 아마존 측에 전화를 걸어 시카고를 제2본사 부지로 재고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강세를 보였던 뉴욕 증시가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주식 투자의 기대치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뮤추얼 펀드 운용사인 뱅가드 그룹이 수익률 전망치를 대폭 하향 조정했다고 CNBC 방송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뱅가드의 그레그 데이비스 최고 투자 책임자는 어제 앞으로 10년 동안 미국 증시의 수익률은 연평균 5%에 머물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 증시의 역사적인 연평균 수익률 7%를 밑도는 수준으로 5년 전만 해도 연평균 8% 안팎의 수익률을 기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미국 증시의 하락 전망은 국내 총생산, GDP 증가세 둔화와 상장사 수익성 약화 등과 함께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우려가 고개를 들면서 투자 심리를 압박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또 지난해 크리스마스 이브 이후로 미국 증시가 한 달 남짓 강세를 이어온 만큼 추가로 상승할 여지가 없다는 분위기도 형성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 자문사 번스타인은 이날 보고서에서 주식보다는 금을 사라고 조언하며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의 투자 매력은 갈수록 부각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국제 금값은 온스당 1,300달러 선을 유지하면서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액상형 전자담배의 등장으로 미국 고등학생 전자담배 흡연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고등학생들의 전자담배 흡연율은 전년도에 비해 78%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지난해 고교생 전자담배 흡연자는 360만 명으로 지난 210만 명에 비해 78% 증가한 150만 명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고 CNBC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또 전체 고등학생의 전자담배 흡연율은 지난해 21%로 지난 2017년 12%에 비해 크게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전자담배를 포함한 전체 고등학생의 흡연자 수는 전년도에 비해 38% 증가했으며 고등학생 전체 흡연율은 27%에 달했습니다. 담배를 피운다고 응답한 고등학생 가운데 40%는 2가지 이상의 담배 제품을 사용한다고 대답했고 15%는 전자담배와 일반 담배를 모두 피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DC 관계자는 전자담배 흡연이 급증한 것은 청소년 흡연율 감소를 위한 노력을 무력화시키고 있다며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 미래 세대가 새로운 니코틴 중독에 빠질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국경 지역의 주 방위군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남부 국경에 배치된 주 방위군 360명 가운데 마약과 총기 밀수 범죄 소탕을 맡은 100여 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병력을 철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섬 주지사의 이번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 지역에 더 많은 병력을 배치해 이민자 행렬을 막겠다고 선언한 뒤 병력을 철수한 미셀 루안 그리섬 뉴멕시코 주지사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제리 브라운 전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수잔나 마르티네즈 뉴멕시코 전 주지사는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으로 수백여 명의 국가 방위군을 국경으로 집결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한편 뉴섬 주지사는 앞서 미리 공개한 시정연설에서 국경의 비상사태는 꾸며낸 위기라고 밝히는 등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워오고 있습니다. 소년간 직원들의 임금 착취를 일삼아온 LA 지역의 대형 건설업체가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노동표준단속국 DLSE에 따르면 LA 동부 지역 시티 오브 인더스트리에 위치한 건설 하도급 업체 RDV 컨스트럭션이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1,000명 이상의 근로자에게 임금을 착취하는 등 노동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RDV 컨스트럭션은 해당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최대 75%만 지급하는 것은 물론 오버타임 미지급과 휴식시간 미제공 등 노동 위반 행위를 일삼아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당국은 약 1,200만 달러의 임금 지급과 벌금을 납부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한편 적발된 공사 업체 측은 당국의 법적 조치를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저지주 사법당국은 뉴저지주 경찰이라고 사칭하며 소셜 시큐리티 번호 등 개인정보를 훔치려는 사기 전화 사건이 최근 잇따르고 있다며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이 사기 전화는 수신자 전화기에 주 경찰 번호로 나오지만 실제 타주에서 걸려온 것으로 주 경찰과는 상관없는 것입니다. 주 경찰에 따르면 사기 전화는 주로 외국인 억양의 남성이라며 수상한 전화를 받을 경우 전화를 끊고 해당 내용을 경찰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의 발표에 따르면 뉴저지 아동 34명 중 1명꼴로 자폐증을 겪고 있어 전국에서 자폐 아동 비율이 가장 높은 곳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저지 자폐증 센터는 뉴저지 아동의 자폐증 비율이 높은 것은 뉴저지가 자폐 아동 교육 프로그램이 타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잘 갖춰져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로버트 메넨데즈 연방 상원의원은 최근 자폐를 겪고 있는 아동과 성인을 지원하기 위한 케어스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뉴욕주 의회가 모피 판매와 제조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합니다. 이 법안은 뉴욕주에서 모피를 판매, 교환, 기부, 생산하는 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으로 위반할 경우 최초 적발 시 벌금 최대 $500, 2회 이상은 최대 $1,000 이상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2021년 1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한편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올 1월 1일부터 모피를 사용한 모든 제품 판매 금지가 시행 중입니다. 코리 존슨 뉴욕시 의장과 피터구 뉴욕시 의원은 뉴욕시 공무원 전용 주차증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벌금을 2배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패키지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위조된 뉴욕시 공무원 전용 주차 허가증을 사용하다 적발 시 적용되는 벌금을 현행 $250에서 $500로 올리고 50명의 전담 요원이 위조 전용 주차증이 신고된 지역에 출동해 일주일간 집중 단속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수요일 가끔 흐리고 바람이 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1도, 섭씨 영상 5도, 밤 최저 기온은 27도, 섭씨 영하 3도 예상됩니다. 목요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금요일 흐리고 오후에 비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